자, 이제 난이도가 업인 문제는요, 사실 이 문제 자체가 힘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힘이 움직인다. 그게 난이도가 업인데, 움직인 대로 우리가 하던 방식이 있죠. 우선 평형과 힘평형. 힘의 평형과, 여러분 돌평. 이 두 가지를 잘 보세요. 힘의 평형이 있고 돌평. 예, 돌평이 있어요. 힘평이 있고 돌평이 있는데요, 여러분. 문제는요, 얘는 직선거리가 어디라고 했어요? 위, 아래였죠. 중력과 수직항력. 이해 가요? 얘는요, 시계와 반시계.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회전축을 어디다 놓냐는 거예요. 회전축. 회전축을 놨으면 그 축에 대해서 시계냐 반시계냐만 알면 돼요. 시계는 시계끼리 합치고 반시계는 반시계끼리 합쳐서 같다고 놓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돌림이 어떻게 구했어?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에다가 무게를 곱했죠. 네. 여러분, 무게를 모르면 안 돼요. 여기서 다뤄지는 힘이 누구라고 했죠? 제가 힘의 평에서, 힘평에서 뭐가 다뤄진다고 했지? 중력과 드는 힘. 수직항력. 아, 수학. 또는 맞아요. 네 말이 맞아요. 줄이 연결되어 있으면 장력도, 수직하는 힘들, 이들은 모두 포함이 되는 건데, 돌림힘의 평형에서는 이거에다가 뭘 곱해야 돼요?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만 곱하면 돼요. 거리. 아셨어요? 방향만 잡을 줄 알고, 그리고 쌤, 꼭 회전축을 거기다 잡지 않고 딴 데다 잡으면 안 돼요? 된다니까요. 자기가 잡아서 해보라니까요. 그럼 답이 나와요. 다만 얘는 딱 나오는데 걔는 한 번 더 생각해서, 그렇다고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제가 보여줄게요. 네. 지금 봐요. 우리는 이 문제를 지난 시간까지 풀었을 때 이 막대기가 관건형 거 명심해요. 이 막대기의 질량이 우리 문제를 푸는데 전혀 영향을 안 준다면 괄호 안에 써 있어요. 지렛대 막대기 질량은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만 저건 왠지 막대기가 영향을 줄 것 같다 그러면 뭐 이렇게 써주잖아, 여기다가 이렇게. 얘 무게를 써준다든가 질량을. 다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거, 질량을 써줬을 때 무게로 바꾸는 거예요. 무조건. 거의 저 질량에다 뭘 곱하면 돼요? 16. 중력과 속도를 곱하는데 다 10이에요. 단연코 다 10입니다. 만약에 스몰 m, 뭐 3m 이렇게 나왔다면 G예요. 이해 갔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이런 막대기 나오면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전체 몇 미터? 6m. 그럼 얘 무게중심은 몇 미터? 3미터 이거요. 그리고선 그 지점에다 뭘 그린다? 수직평형. 아, 중력. 50N. 이해 갔어요? 네. 이거부터 합시다. 막대기 나오면. 네. 여기까지 됐죠? 네. 두 번째. 근데 얘가 왜 밑으로 안 내려와요? 이렇게 위로. 철수랑 민수가 받치고 있잖아요. 그쵸? 지금 이 그림에서는, 여러분, 지금 이 그림에서는 요 점선이 있고 그 점선 그림이 있고 이거 산적이죠. 잔선이 있고 여기는 사람이 힘이 있다는 건 뭔가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았어요? 네. 자, 근데 봅시다. 여기 점선을 보니까 얘는 딱 이 무게중심과 같은 위치에 있다가 일로 옮겨간 거고, 얘는 저 끝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거 남학생들요, 그냥 풀어도 풀려요, 여러분. 경험이 있으니까요. 근데 아니죠. 니네가 왜 군대를 갔다 옵니까? 물건을 들어봤잖아요. 학교에서 하다못해 책상이라도 날라갔잖아. 니네 냉장고를 옮긴다고 쳐보자니? 그러면 냉장고 밑에 드는 애가 어렵냐, 위쪽 드는 애가 어렵냐? 위쪽. 너 그럼 매번 밑만 들어, 알았지? 이런 애하고 일해야 돼요. 그래 내가 편해요. 냉장고, 이렇게 된 냉장고가 있잖아요? 그죠? 네. 얘를 기울이면 이렇게 되겠죠? 네. 여기 들고 가는 애가 이렇게 들고 가는 애가 어려워요. 여기서 이렇게 들고 가는 애가 어려워요. 그러면 저기. 아니,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얘들이 계단을 내려가요. 그럼 누가 어려울까요? 밑에 있는 애가 어려워요. 그걸 받쳐야 되니까. 모든 게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거를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죠. 와, 준비를 안 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축축하다. 5만 모르겠어요. 4. 자, 여러분 봅시다. 문제를 먼저 잘 읽으세요. 네. 15kg짜리 균일한 막대. 균일하다는 건 무게중심은 정가운데입니다 라는 정보예요. 자, 철수는 왼쪽 끝에 있었어요. 철수가. 그 다음에 민수는 막대 중심에 있었어요. 일단 물어봅시다. 네. 누가 더 힘들 것 같아요? 이거 긴 산성각이라고 하거든. 네모난 막대기. 엄청난 두꺼운 거, 기둥 들어오는 거. 얘는 가운데 있고 제 끝에 있어요. 누가 어려워요? 가운데 어렵죠, 당연히. 네, 어디 쓸래 그러면 왼쪽 끝이야. 이거 뻔히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상태에서 이 사람이 움직인다는 거 동시에. 근데 누가 빠르냐는 거죠. 지금 얘는 1초에 몇 미터씩 움직여요. 0.1m. 근데 이 민수는 1초에 몇 미터 움직여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귀신같이 누구를 찾아 돌림임의 평행에서 누구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 회전 추격. 여러분 원래 힘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건 철수의 수직항력이고 이건 민수의 수직항력이에요. 맞아요? 그죠? 여러분 처음엔 저렇게 있던 애가 이렇게 움직인 거죠. 이쪽으로. 철수는 이쪽으로 움직였고 민수는 이쪽으로 움직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가 뭐냐면 계속 수평이라고 했거든요. 맞죠? 네. 그러면요 흰색 일대하고 빨간색 일대 철수와 민수의 힘을 묻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철수, 민수는 누가 더 힘이 적게 들었겠느냐 많이 들었겠느냐 이런 얘기를 물어본다면 자, 간단한 겁니다. 어차피 철수와 민수 받침대는 두 개고요. 밑에서 위로 받치는 방향. 중력은 이거 하나예요. 그럼 수직하는 힘은 전체량에서는 변하지 않아요. 자, 철수, 민수는 누가 더 어렵냐 쉽냐는 있겠지만 둘이 합쳐서 몇 나와야 돼요? 150 나와야 돼요. 이해가요? 근데 얘들이 둘이 합쳐 150이지 이제 이렇게 움직여가면 그 150에서 할당받는 힘이 주냐 느냐 그거 묻는 거거든. 그때 회전축을 이 무게중심을 놓는 거죠. 누구? 물체, 이 막대기 물체 무게 150이라는 얘 몇 미터 지점? 3미터 지점을 딱 회전축으로 놓으면 알았어요? 이 회전축에서 철수는 가까워지니 멀어지니? 가까워져요. 그럼 힘이 세져야 될까 약해져야 될까? 세져야 해요. 왜요?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돌림이면 거리가 멀어야 힘이 약해지는 거잖아요. 거리 곱하기 돌림이 힘이니까. 가까워지니까 점점점 힘이 들 테고 민수는 중심으로부터 멀어져요, 가까워져요? 멀어지죠. 그럼 힘이 덜. 그거 묻는 거라고 여러분. 아셨어요? 네. 그래서 자 민수가 막대 오른쪽 끝에 도달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 얘는 출발합니다. 정확히 가운데 지점에서 출발해서 끝까지 갈 때 초당 1m를 가는 애가 몇 미터 가야 돼요? 3m를 가야 돼. 맞죠? 몇 초 걸려요? 3초.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갔어요? 3초면 정확하게 민수는 저 끝에 갔을 거야. 그런데 철수는 아직 중앙에 도착을 못해요. 얘는 1.5m만 갈 거예요. 3초 동안. 왜? 1초에 0.5m 가니까. 네. 이해 갔어요? 네. 자, 그러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철수가 이 끝에 갔다면 철수의 힘과 철수가 여기 1.5m에 왔다면 철수의 힘과 민수의 힘은 누가 더 셀 거다? 철수가 몇 배?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 회전축과 얘는 철수는 1.5m였잖아요. 근데 민수는 몇 미터예요? 3m라면 힘은 1대2라는 거죠. 전체 몇 중에? 3 중에. 얘가 얘는 2를 차지하고 얘는 2를 차지해요. 근데 얘가 150이잖아요. 그럼 얘는 100N의 힘으로 받칠 거고 얘는 50의 힘으로 받칠 거라는 걸 찾는 겁니다. 이게 돌림임의 평형입니다. 돌림임의 평형은요, 처음에 뭐가 어렵냐, 왜 회전축을 잡지? 이런 거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물체를 놓고 일직선상에서 얘를 서로 당긴다는 건 돌림임은 회전축의 중심밖에 없잖아요. 둘 다 0이기 때문에 그냥 힘의 평형만 따져주면 되거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푸는 문제는 힘들이 여러 곳에 있어요. 그래서 누구 하나를 회전축으로 잡아서 힌트를 평형이란 말을 안 주잖아요. 못 풀어요, 문제. 왜? 같다고 놔야 되는데 힘의 평형이란 말을 없다면 이 문제를 못 푼다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무조건 합쳐서 0이구나. 이해 갔습니까? 네. 자, 민수가 막대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점점 작아진다. 맞아요. 회전축 무게중심으로 또 멀어지잖아요. 다음, 출발 후 2초 했어요. 얘 몇 미터 갔어요, 민수? 2m요. 그럼 여기 축으로부터 2m 가서 여기 좀 있을 거야. 얘는 1m 돌았겠죠. 그럼 회전축으로부터 이해 가요? 회전축으로부터 얘는 2m 갔겠고 얘는 1m 다가왔죠. 네. 자, 회전축으로부터 몇 미터 지점일까요, 민수? 2m. 얘는 몇 미터 왔어요? 2m. 둘이 거리 똑같죠? 힘 딱 똑같을 때 여기다가 얼마로? 75, 75로 합쳐서 150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2초인 순간은 힘의 크기 같다. 아셨어요? 거리가 같으니까. 어디로부터? 회전축으로부터. 회전축 우리 어디로 잡았어? 저 막대기의 가운데 정확하게. 이해 갔어요? 다음 마지막. 민수가 오른쪽 끝에 도달하려면 3초 걸리죠. 그러면 철수는 그때 1.5m밖에 못 오잖아. 그래서 그때는 어때요? 철수가 막대를 떠받치는 힘은 1.5m 거리고 쟤는 3m니까 힘은 2대 1일 거 아니에요? 100N 맞습니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아셨어요? 됐죠? 여러분, 처음에 문제를 풀 때는 한 문제 한 문제 집중하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 되잖아요? 그럼 다량의 문제를 풀어요. 경험치를 많이. 그러니까 모든 문제에 공통된 부분이 있어요. 보시면. 힘의 평형이라든가, 그리고 내가 꼭 보면 회전축을 어떤 실이 있는 곳, 막대기 무게중심 이런 데 잡으면 잘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감각이거든요. 어디다 놔도 문제는 풀린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문제 봅시다. 갑자기 넘어갔어요. 맞죠, 이거? 네. 자, 여러분. 이 문제가 난이도가 있어요. 응? 자, 여러분. 이 난이도가 있는 게 왜 그러느냐? 야, 이 그림 딱 보고 회전축 어디 잡을래? W니까 L. 여기 잡으면 그냥 끝날 것 같지 않냐, 그냥? 이 끝에? 뭐야? 그리고 거리 재는 것도 쉽고. 네. 뭐 그런 식이야.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물체가 막대를 누르는 힘의 크기를 물은 거야. 얘가 얘를 누르는 힘의 크기. 얘들아 이거 봐봐. 이 줄 없어봐. 줄 없으면 이 물체는 얼마로 누를까? 이 EW가 무게야. 질량이 아니야. 그러니까 저 W야. 니들 보통 질량은 M으로 주거든. 이 W는 무게야 그냥. 그러면 저 위에 줄이 없으면 얘는 이 막대를 EW로 누를 거예요. 이해 갔어? 네. 근데 지금은 아닌 거지. 왜? 위에 줄이 있잖아. 그럼 생각해보자. EW보다 클까 작을까? 작아요. 이게 예상하는 거야, 니들이. 그리고 중요한 건, 야, 물체가 막대를 EW 누르면, 반작용은, 막대가 물체를 EW로 받치겠죠. 이거 기억해? 이게 무슨 법칙이야? 작용? 반작용. 그렇지. A가 B면 B가 A다. 그거 이용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한 거야, 내가. 자, 일단, 니네 이런 물체 운동 배웠지? 잘 봐. 이렇게 고정 도룰에 어떤 물체 매달리 이런 거 배웠잖아. 그래 안 그래? 네. A, B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렇게 움직여 이쪽으로.
그럼 요 지점에 걸리는 장력이지 이게. 요 지점에 걸리는 장력 누가 더 셌어? 똑같아요. 오 이거 이유도 모두 따지지 말고 그냥 똑같다. 줄에 걸리는 장력은 똑같은데 만들 때 어떤 구조적 이상으로 약한 곳이 있으면 거기가 터진다고 했잖아 내가. 거기가 더 센 힘이 생겨서 터지는 게 아니라 똑같은 힘이 걸리는데 약한 쪽이 터지는 게 바로 줄이 끊어지는 이유야. 어떤 줄이든 연결되면 장력은 동일한 거야. 봐라. 1번, 2번, 3번 어디가 장력이 더 셀까? 똑같다가 답이라고. 장력은. 이해 갔어? 네. 저게 무슨 도르래니까? 고정 도르래거든.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장력을 표현해 볼게. 이게 위로 올라가는 힘이지만 장력이니까 T로 표현하면 여기도 이렇게 위로 장력이 표현된다. 이렇게. 이해가냐? 이 물체를 당기는 거니까. 맞지? 다음 봐봐. 그렇다면 얘는 EW만큼으로 얘를 못 누르잖아. 그래서 여기 누르는 힘을 이렇게 해볼게. F. 그러면 이 막대기가 물체를 받치는 힘 또한 얼마다? F. F. 그 다음 선생님이 이거는 먼저 쓰고 시작했어야 됐어. 아래에 작용하는 중력이 얼마야? W. 이제 저 물체에 관계된 힘을 구해봐. EW는 누구의 합과 같아야 돼? EW는 누구와 누구의 합과 같아야 돼? F. 얘도 0일 거 아니야, 합이. 얘도 0이잖아. 아래로 중력 EW가 있지? 위로 힘 몇 종류 있어? 두 종류. 무슨 색깔? 빨간색. 파란색. 맞지? 아. 이게 식이 하나 성립하는 거라고. 다시 말해서 EW라는 힘은 막대기가 물체를 받치는 힘. 근데 이게 우리가 구하는 힘이다. 물체가 막대를 누르는 힘. 이해가니? 그 장력. 이게 성립한다고 이렇게. 근데 F는 안 더해도 되는 거예요? 어디 F 안 더했어? 어디 F? 아니, 안 더해도 돼요. 아니 어디 F 안 더했어? 여기 더했는데. EW F 저기. 요거 네. 작용 좀 봐봐. 막대야 물체야? 뭐야? 죄송합니다. 이거 죄송한 게 아니죠. 여러분, 제가 그래서 박스를 표현해 준 거예요. 여러분, 지렛대 가지고 또 힘의 평형을 따지려면 지렛대에 작용하는 힘을 갖다 줘야 돼요. 여러분, 지렛대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렛대에는, 잘 봐요. 여기 W라고 써 있죠? 이 지렛대 무게거든요. 여러분, 그럼 지렛대 무게중심 어디로 잡을래요? 지렛대 무게중심. 1.5. 요 정도 되겠네요. 그죠? 요 정도 아래로 얼마? W요. 맞죠? 그러면 위로 작용하는 힘 이거밖에 없나요? 어디 있어요? F. 위로. 여기 있네, 여기. 위로 얼마 있을까요? 모르겠죠. 그냥 뭐 F1 합시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만 보고 따지는 거야. 봐봐. 이 막대기에 힘이 몇 종류 보이냐? 이 막대기. 힘이? 네 종류. 아래로 몇 개? 2개. 누구? W랑. F. 그렇지. 저 F가 위에 물체 EW자가 있어서 생긴 F라니까. 만약에 이 물체의 EW라는 무게가 모두 여기로 쓰이려면 요 빨간색이 없었어야 돼. 빨간색 없잖아? 줄 없잖아? 그럼 이건 EW, 이거 EW야. 지금 출제자가 묻는 게 저 파란색 힘이라고. 알았니? 그러면 이 막대는 요거 둘 더한 거랑 어때야 돼? 그럼 같은 거야 이게.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이거 힘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출발이 이거야. 너무 어려웠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못 쓸 건 아니고 이해를 못 할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떤 식으로 접근하느냐? 선생님 저거 나오면 저거 못 풀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나도 못 풀어요. 진 않겠죠. 그런데 죄송합니다. 인상을 이렇게 확 바꾸면 여러분들은 저 문제를 풀어보고 들어간다고요.
저 그림이 바뀌지 않는다고요. 너희들한테 기출되면. 해석을 했는데 저거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된 거라고 여러분들. 욕심 부리지 말라고. 왜? 수능도 안 봐요.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야. 아, 저 문제는 저렇게 풀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자, 그렇게 되면 얘들아, 이 물체가 이렇게 해서 이 파란 색깔이 얘라는 걸 알았어. 그 다음은 우리가 배운 거 시험 먹는 거야. 어디에서? 요 막대기. 자, 봐봐. 얘를 굳이 우리가 구할 필요가 없는 건 얘를 뭐로 잡어? 회전축으로 잡는 거지. 잘 봐. 얘를 잡을 수도 있고, 얘를 잡을 수도 있고, 얘를 회전축으로 잡을 수도 있어, 얘들아. 근데 굳이 그럼 이걸 구해야 돼. 알아? 모르는 거야, 내가 그냥 회전축으로 잡아버려. 그럼 걔는 돌림힘이 0이잖아. 그 다음에 이제 봐봐. 얘를 회전축으로. 잘 봐라. 요거, 맞지? 요거, 맞지? 요거 아니다, 요거는. 요건 저 물체에 있는 거니까. 요거, 힘이 몇 개 있어? 지렛대. 3개가 있는 거예요, 지렛대에. 3개가. 아까 총 4개 중에 위에 하나를 회전축으로 딱 잡아버렸으니 3개인데, 요 둘은 방향이 어떠냐? 같아요. 얘는? 다르다. 그럼 이꼴로 보면 되지. 그래서 자, 빨간색 T 곱하기 몇 에? 4, 네. 그렇지. 이것은 이렇게. 맞니? 다음. 저 F는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어? EL에 위치해 있지. 걔 물체가 누르는 거니까. 더하기. 자, EL은 1.5L이잖아. 맞지? 1.5L이니까 2분의 3L이라고 놓자. 곱하기 W. 요렇게. 그럼 요식과 요식이 성립을 한다. 알았니? 그럼 이거 내일 다 지워봐. 어차피 얘는 다 똑같잖아. 3t는 이렇게 되겠지. 2f 플러스 뭐가 돼? 이게 되고, 그러면 6t는 4f 플러스 3w가 되어서 얘를 요렇게 넘기면 식이. 그 다음에 f 플러스 t가 이거, 이 두 개를 연립으로 푸면 돼. 알았어요? 자, 길이가 4에 누가? 막대기였어. 여러분, 막대기가 뜨면 제일 먼저 무게중심 잡고, 중심 몇 미터? 요 정도, 요 정도 되겠죠, 요 정도? 그죠? 여기로부터 몇 에? 2에. 그 다음에 8m이 아니라 뭐라고요? 8m G죠. 이렇게. 중력 가속도를 줘야 되니까. 이해 갔어요? 사실 안 써도 돼요. 나중에 다 지워지니까. 자, 여러분 잘 봐요. 그럼 얘도 뭐라고 해야 돼요? mg.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 이 줄에 걸리는 힘이 있겠죠? 뭐 장력이라겠지? 그 다음 요 줄에 걸리는 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돌림 힘을 준 거예요. 축바퀴. 자, 축바퀴는 회전축이 가운데 있는 거죠. 이 얼에 얼마 걸려 있어요? G. 그래서 여기 mg. 이것은 이거죠. 작은 바퀴에 걸리는 애가 얼마의 힘을 받아야 돼요? 평행이니까 맞아요. 요거 EMG. 끝났습니다. 문제 다 풀렸어요. 여러분, 회전축 어디다 넣을래요? 자, 회전축이 될 만한 거 찍어줄게요. 1번, 2번, 3번, 4번. 이들의 공통점 뭐냐? 막대기에 힘이 있는 곳이에요. 그죠? 힘이 없는 것을 회전축으로 잡을 수는 없어요. 문제상에서 라지 M을 물어봤죠? 그런데 1번 잡는 건 좀 부끄럽죠? 라지 M은 살려놓고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몇 번 잡을래요? 나 EMG도 알고 있어. 4번. 얘도 알고 있고 얘도 알고 있는데 얘는 몰라. 얘한테 놓으라고 모르는데 그걸 굳이. 이해가니? 아, 네. 얘를 기준으로 잡아요. 잡으면 잘 봐요. 얘는 시계야 반시계예요? 회전축을 중심으로. 한시계. 반시계. 그 다음에
얘는 어디예요? 시계. 시계. 얘는 어디예요? 반씩.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 합은 요거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알았어요? 그래서 1번을 먼저 제시를 하면 mg 그 다음에 얘는 거리 얼마를 놓을까? 3분의 1l 놓고 이것은 이거 더하기 몇 l 총 3l 곱하기 몇 mg 2mg 이것은 이거죠. 그 다음에 l이잖아요. 쟤는 중심축으로 그 다음에 8mg 요렇게. 그럼 l이 지워지면서 아셨습니까? 그러면 mg 자 3분의 1 m은 이렇게 합시다. g도 지워질 거 아니에요. 알았습니까? g도 다 지워지잖아. 그러면 얘 넘기면 6m이잖아요. 얘는 8m이고 2m만 남나요? 네. 맞죠? m은 몇 m? 6M. 요렇게 푸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자, 여러분, 이 문제의 중요한 점이 뭔지 아세요? 이 문제는요, 여기에 축바퀴가 있어서 요 힘을 간접적으로 알려줬다는 얘기예요. 저 축바퀴가. 그 다음, 얘는 장력인데, 사실 얘를 기준으로 해서 풀면 풀릴 수도 있어요, 이거. 알겠습니까? 얘를 기준으로 풀면 풀릴 수도 있습니다. 왜? 이 장력이 구해지거든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얘가 6m이라고 했잖아요. 6m. 6mg, 8mg 합치면 얼마예요? 14mg죠. 그럼 얘 몇 mg예요? 2mg가 몇 mg? 12mg면 나와요. 나와요. 여러분도 구해보면. 알았어요. 그러니까 혹여나 자기가 다른 다양한 문제보다는 난 개념부터 잡고 싶다 그러면 이 돌림이 문제는요. 회전축을 바꿔서 풀어서 계속 답을 구해보면 이해가 금방 갑니다. 여러분. 알았어요? 꼭 그렇게 해보세요. 다음 문제예요. 자, 여러분, 이 문제가 레벨업이지만 아주 기본적인 문제예요. 잘 보세요. 여기에 힘이 F1이 있어요. F2가 있어요. 우리는 가만 봅시다. 가에는 죄송합니다. 그냥요? 머리 나올 뻔했어. 그러나 멋있게 하죠 아까? 자연스럽게. 여러분 막대기가 몇 미터짜리예요? 4. 그럼 무게중심 몇 미터 같아요? 6m. 그래서 여기다가 딱 그어요. 몇 뉴턴이라고? 60뉴턴이라고. 그리고 우리 F1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솔직히 모르잖아요. 그럼 여기를 회전축으로 잡혔다라고 놓고 풀어요 그냥. 알겠습니까? 뭐 저한테 손짓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자, 얘를 회전축으로 놓으면 여러분 얘 힘은 이렇게 합시다. F3. 그러면 힘이 딱 3개인데 회전축을 F1을 딱 잡아버려서 이 게임 끝난 거 아닐까요? 여러분 저 F3의 돌림이 얼마예요? 1m 곱하기 F3고 맞죠? 네. 이것은 우측에 반시계잖아요. 1m 곱하기 60. 그래서 F3 얼마예요? 60입니다. 나왔잖아. 이해 갔어요? 다음 요거 봐봐요. 역시 요 지점에다가 뭐가 있어요? 60N 놓는 거죠. 회전축은 얘를 잡아야 되고 우리가 그 다음에 얘는 이쪽으로 힘이 얼마이다? F 이렇게 놓자. 그러면 어쨌든 얘도 얘하고 힘의 방이 돌림의 방이 반대니까 1m 곱하기 60N은 3m 곱하기 F4랑 같다. F4 얼마예요? 20N이잖아요. 잘 보세요. 얘가 20이면 얘 몇이 해야 될까요? 40. 그렇죠. 다음 얘가 60인데 얘도 60입니다. 맞아요? 네. 이거 얼마 해야 될까요? 뭐가? 그렇죠. 이거예요. 그래서 F1, F2 저게 답입니다. 3대 1. 쌤, 근데 저거 1m 곱하기 F3잖아요. 1m 곱하기 F3. 예. 가 1m 곱하기 60m이에요. 봐봐요. 얘를 중심으로 얘는 무슨 방향이에요? 한시요. 이건요. 시요. 그러니까 둘이 같은 문제잖아. 만약에 더 멀리 있어. 얘가 멀리 있으면요? 네. 답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이 멀리 있으면 이 막대기 길이가 길어야 되지 않아요? 네. 막대기를 몇 미터로 놓고 풀고 싶어요? 6미터로 놓고 풀까요? 6미터로 놓으면 중심이 2미터로 멀어져요. 네. 됐어요? 네. 얘가요, 길이가 길어지고, 무게는 그대로인데 길이가 길어져가지고, 무게중심이 멀어지잖아요? 이게 더 커져요. 아니, 그런 생각을 자꾸 갖고 푸시면 돼요. 됐습니까? 다시요. 자, 이 문제를 보면 이 문제가요. 이해가 참 어렵죠, 문제가. 근데 풀이 과정을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보면. 자, 문제를 봅시다. 길이가 2일짜리 막대기가 책상 위에 있어요, 지금 현재. 됐습니까? 이 막대기는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그냥 있는 거죠. 힘의 평형이죠. 자, 균일한 직육면체 막대 중심이 딱 여기에 일치했어요. 중심이. 됐습니까? 책상 끝에 딱 일치해 있다고. 이 상태에서 요 위에 물체가 놓여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막대기가 물체 없이 놨다면 어떻게 될까요? 막대기가 물이 없으면 물체 없이 막대기를 딱 반만 책상에다 올려놓으면 얘가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왜요? 이 무게중심이 여기 있는데 왼쪽과 오른쪽에 돌림힘이 안 맞잖아. 아셨습니까? 네. 왜 그럴까요? 이쪽으로도 중력이 작용을 하는데 얘는 여기에 뭐를 해요? 수직항력이 있죠? 여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무것도 안 받치고 있으니까. 그럼 얘 돈다니까요? 뭔 말인지 알았어요? 어차피 무게중심은 여기에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얘 중력과 이 책상면이 받치는 수직항력이 지금 같은 상태라면 힘은 평형이 되었겠지만 떨어집니다. 돌림이 평형이 유지가 안 돼서. 근데 이 물체가 있다면 이건 사건이 다르죠. 물체가 올려져 있다면 사실 얘는 아무 상관없고요. 얘 때문에 이 물체 막대기는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아셨어요? 자,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자, 얘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얘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잘 보세요. 막대가 기울어지기 시작할 때까지. 여러분, 이거는 뭘까요? 기울어진다는 건요, 그때까지는 돌림힘의 평형이 유지된다는 거 아니에요. 맞죠? 돌림힘의 평형이 유지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회전축은 어딜까요? 여기로 잡으시면 되죠. 됐어요? 그리고 막대기 질량이 지금 없잖아요, 여기에. 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걸린 시간을 찾으면 되느냐? 잘 봅니다. 동일한 시간 동안에 m이 만약에 1만큼 갔다라면 EM은 몇 만큼 갈까요? 얘가 1만큼 가면 얘는 몇 만큼 가겠냐고.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근데 그게 1과 2라는 정확한 값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X로 놓든 S로 놓든 니네 마음대로 놓으면 돼요, 그냥. 잘 보세요. 얘가 이렇게 S만큼 갔어. 그럼 얘 몇 S 올 거야? 그렇죠. ES 움직이겠죠. ES 이렇게. 이게 왜 필요하냐고요? 잘 보세요. 회전축을 예로 잡으면 이 물체가 여기 왔다면 요 중력은 얼마가 되는 거야? mg. ms는 사과하세요. 그 국회의원 생각나요. ms 소프트웨어 계약했더니 네? 불법 아닙니까? ms는 하나밖에 없는데요. 사과하세요. 혼자 무시켜갖고 막 그런 여자들이 국회의원을 뽑는 니들도 참 우리는 그러지 말자. 그런 게 몇 S 움직여요? ES. 그러면 여러분 이 거리는 얼마가 될까요?
L 마이너스 L 마이너스 ES. 이거예요. 뭔지 알아요? 거리에 다시 말할게요. 회전축으로부터 거리에다가 힘을 곱한 거야. 자, 얘를 중심으로 봐요. M은 왼쪽으로 갔고요. 얘는 아직도 오른쪽에 있다면 이 둘은 그래도 계속 뭐예요? 중력은 있을 거 아니야. 이 둘의 힘의 방향은 회전축을 중심으로 일체역 반대예요. 얘를 중심으로 반대냐고 일치냐고 이거. 반대죠 당연히야. 저 왼쪽 M은 반식이고 얘는 시계일 거 아닙니까? 이해 가요? 그 두 힘이 뭐를 이루어야 돼? 돌림힘의 평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선생님 그럼 책상에 받치는 수직항 여기 있는 거야 이거 수직항력은 요 딱 끝에 걔는 필요가 없다는 거지. 자 구해봐. 일단 MG에다가 뭘 곱한다? S를 곱한 돌림힘. EMG에다 뭘 곱한 거야? L 마이너스 L 마이너스 ES. ES. 그럼 MG가 지워지겠네요 이렇게. 맞죠?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렇게 되면 얘는 몇 L이 되고 2L 마이너스 4S 그지? 그럼 요거 옮겨봐. 이거 되겠지? 됐잖아. S는 몇 L? 이렇게 우리가 S로 잡은 걸 L로 잡았단 말이야. 아 저거 5분의 2L이구나 저 S는. 이해 갔니? 생각해봐 얘들아. 얘가 5분의 2L 같다? 그럼 얘는 몇 L 올까요? 얘가 5분의 2L 그래 여기가 5분의 2L 움직이면 5분의 4L 움직이겠지? 그럼 네. 거리가 몇 L이 돼? 5분의 2L. 이씨 5분의 4L을 왔다고 L에서 저거 아 5분의 예. 그래서 5분의 2 곱하기 mg랑 5분의 1 곱하기 2mg랑 같을 거 아니요. 아. 이해 갔니? 네. 문제는 S를 5분의 2로 넣는데 얘 속력이 뭐냐? 얘 속력이 V잖아. V는 시간당 이동 거리인데 얼마나 났냐고. 5분의 2L. 됐지? 근데 우리 뭐 물어봤죠? 시간 물어봤지? 그지? 시간은 이렇게 되는 거야. 5V분의 2 이렇게. 근데 잘 봐라. 이런 문제를 낸다면 저거 변형을 시키느냐 안 시켜. 보기로 나올 수 있어. 보기로. 응? 예를 들어서 기억은 근데 이 걸린 시간은 5V분의 2L이다 이건 반드시 들어갈 거고 보기 중에 뭐 기억 같은 경우는 그럴 거야. 얘가 축으로부터 5분의 2L 정도 간다면 얘는 축으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가 가까워지면 5분의 1이지. 그런 게 니은에 들어갈 거고 그런 식으로. 이해 갔어? 네. 그렇게 보기로 만들어 나올 거라고. 근데 이해가 되는 거지 너네가 이렇게 딱 풀었을 때 아 이걸 이런 식으로 푸는구나. 중요한 거다 얘들아. 수직항력은 있잖아. 책상면이 받치는 수직항력은 면이 넓다고 전체 면적을 다 받치는 게 아니야 얘들아. 어느 한 점이 있거든. 그 점이 출제자가 말할 때 의도는 얘가 탁 넘어갈 때는 요 모서리 한 곳에만 수직항력이 있다는 걸 알아라는 얘기야. 그럼 그 수직항력이 얼마인지 계산 안 하고 싶으면 거기다 현축을 넣으면 된다고. 이해 갔니? 다음 23번. 자, 모래주머니 A, B에서 모래가 이게 좀 중요한 얘기다. 같은 시간 동안 같은 양만큼 나온다면 알겠냐? 그리고 평형이 유지되었다 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자. 만약에 얘가 5kg가 빠지면 얘 몇 kg 빠진다는 얘기냐? 참나. 밑줄을 쳐놨잖아요. 그렇군요. 얘가 5kg 빠진다면 얘는 몇 kg 빠진다는 얘기예요? 5kg. 그래요,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래도 2kg 남는다 그 말 하고 있어. 찐이야. 자, 그런 말입니다. 처음 상태부터 여러분, 얘가 무게가 자꾸 변하면, 응? 네. 뭐가 변할까요? 이 막대기 무게가 변한다. 맞아요, 틀려요? 참 병신 같은 질문을 한 거예요, 제가.
아니요. 뭐가 변할까요? 줄에 걸리는 무슨요? 장력? 그렇죠. 그게 변한다니까요. 걔가. 이해갔어요? 그래도 봐봐요. 이 둘의 무게의 합과 줄에 걸리는 장력의 합은 계속 같을 거란 말이야. 줄면서도. 이해가냐? 자, 그렇다면야 처음 상태부터 천장에 매달린 두 줄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두 줄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같아지는 순간까지 A에서 나온 모래의 질량, 야, A에서 새어나온 모래의 질량 뭐로 잡으려? T. 반잡았네. 장력이 T인데 씨. M. 그래, M으로. X로 잡아도 되고 뭐로 잡아도 되는데 얘가 M으로 하자니까. 그럼 X. X가 자. 나을 것 같네요. 12-M. 뭐야? 얘는 얼마? 치마에. 거기에 잘 봐. 얘들은 무게면 이렇게 G로 곱해야지. 네. 이게 무게잖아. 몇 가지 됐지? 네. 다음 봐라. 어디에다 회전축을 놓겠느냐는 거야. 어디에다가. 회전축을. 오른쪽 줄. 여기다가 아이 저거요. 여기다 놓겠다고? 예스. 얘가 여기다 놓겠다니까 이걸로 푸는 거야. 아니요. 이걸로 풀자고 뭘? 네. 너 잘못됐니? 아니요. 여기다 놔도 되고 여기다 놔도 된다는 거야. 그럼 얘는 무슨 방향이야? 반시. 얘는 C. 2번. C. 그러니까 여기를 장력 T로 놓고 얘들아. 알았어? 네. 그럼 어차피 두 줄에 작용하는 힘이 같다 해서 여기도 T일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러면 둘이 합쳐봐. 이 T는 뭐라고 할 수 있어? 둘의 합. 둘의 합. 19 마이너스 EMG. 이렇게 쓸 수 있어. 이렇게. 네. 그 다음 얘를 회전축으로 잡으면 네. B랑 저 장력이 방향이 같았잖아. 4L 곱하기 T는 더하기 얘 L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7 마이너스 MG. 이것은 A 거리가 3L이네 곱하기 12 마이너스 MG. 이 두씩 풀면 된다고. 아셨어요? 그 T 대신에 얘 집어넣어도 되고요. 아셨습니까? 해보세요. 진짜. 선생님이 만약에 예상을 하건대 물리를 이쪽 역학 쪽이라 이쪽에 힘을 팍 주게 되면 앞서 배웠던 우리 그 돌림힘은 되게 쉽게 나올 가능성이 커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쪽 역학에서 제일 어려운 게 어떤 부분이냐? 여기도 사실 어렵진 않은 부분입니다. 다만 여기를 어렵게 대하는 건 공식으로 덤벼드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공식을 쓸 때가 있고 공식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잘 판단을 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습니까? 네. 근데 문제를 이해할 때는 그래프만큼 좋은 게 없고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건 그래프에 그려지는 운동만 시험에 내니까요. 자, 우리는 등가속 운동을 배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무 중요한 건 저 등가속을 배우기 전에 물리량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스칼라하고 뭐가 나뉘어져 있다? 벡터. 그렇죠. 그때 여러분 우리가 스칼라를 뭐라고 정했냐면 크기만 존재한다라고 했죠. 과학동안에. 그 크기가 뭐냐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숫자다. 크기는 무조건 숫자입니다. 그 숫자에 방향을 첨가한 것이 바로 무엇이다? 벡터인데 방향은 또는 이거죠. 그러면
어떤 값이 있을 때 누가 크다? 숫자 7하고 3 중에 3이 커요? 이건 초등수학을 다시 숫자만 보라고요. 크다. 누가 크냐 그러면 7. 아 지금 잰 거예요? 손가락으로? 아, 이렇게 딱 가는 거예요. 다 그냥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마이너스와 플러스는 동쪽, 남쪽, 북쪽 이런 방향을 뜻하는 거지 대수에서의 음리수 양수가 아니란 뜻입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계산을 할 때는 정량적인 음수 양수로 계산을 하죠. 표현할 때만 우리는 방향과 숫자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파트는 너희들 학교에서도 시험에 나오는 건 이 둘을 아느냐 모르느냐를 계속 물을 거예요. 그 첫 파트가 이동거리와 변이죠. 이동거리도 그렇고 변이도 그렇고 그러면 이동거리는 그냥 냅두고요 여러분. 변이만 정확히 이해를 하세요. 출발점과 도착점을 잇는 무슨 거리? 직선거리. 이게 바로 무엇이다? 변이. 바로 변이다. 위치다. 위치라는 것은 정확한 장소를 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장소에서 어느 장소까지의 변이다 그러면 경로를 따지지 말고 직선거리를 재는 거고 그 크기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붙이는 건데 우리는 일직선상의 움직임만 다룬다는 걸 명심하세요. 옆으로 돌고 이런 거 안 배워요. 다만 방향과 크기가 모두 변하는 운동을 얘는 볼 거예요. 그 얘가 뭐냐? 너희들 통합에서 배웠던 진자 운동이나 뭐 바이킹 운동이죠. 말 그대로. 아니면 원 운동이나 아시겠습니까? 아니면 포물선 운동이나 이게 크기와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이죠. 우리는 뭐예요? 직선입니다. 갔다 온다. 아셨어요? 그래서 빗면이 많이 나와요. 빗면이. 그러면 자 여기 서 있듯이 봐요. 곡선 경로가 떴어요. 그러면 무조건 우리는 변이는 몇 미터입니까? 여기 써 있죠? 그래요. 변이는 3미터입니다. 이동거리 여기 써 있는 대로 5미터예요. 그래서 얘가 크다. 이렇게. 크기는 제가 크죠. 숫자가 크니까. 다음에 원경로를 보세요. 원경로를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얘가 지금 이렇게 돌지 않아요? 반시계로? 맞죠? 이렇게 돈다면 이 도는 경로를 보잖아요. 적어도 이 경로는 변이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맞아요? 이 변이까지는 경로까지는 변이가 점점 커진다고 직선거리가. 그런데 이 경로를 돌아서는 순간 변이의 크기가 어떻게 될까요? 작아져요. 그래서 원위치 오면 얼마예요? 0. 이렇게요. 변이는 이 운동, 물체의 운동 상태를 예상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물리학에서 변이를 안 쓸 이유가 없죠. 맞아요. 이동거리는 계속 증가할 거 아니야. 이동거리는 5m다. 변이는 그럼 얼마냐? 한 바퀴 돌면? 0. 0이다. 여전히. 무슨 말입니까, 저게? 이동거리는 계속 커져요. 알았어요? 증가만 합니다. 감소는 절대 안 해요. 자, 직선 경로도 마찬가지입니다. A에서 갔다가 B로 돌아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중학교 때까지 이것만 배워요. 뭐죠? 방향이 안 변하는 직선 운동. 그러니 거리든 변이든 구분할 필요가 없었던 거였어요. 근데 지금처럼 다시 돌아와 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빨간색의 저 거리에서는 변이든 이동거리든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속도나 속력이나 같다는 얘기예요. 저기서. 그러나 돌아오면서부터 변이는 변합니다. 알겠습니까? 변이는 변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동거리는 총 몇 미터인데 8미터인데 변이는 몇 미터다? 2미터다. 그래서 역시 뭔지 알겠어요? 무조건 이동거리는 커집니다. 무조건. 아시겠습니까? 그걸 명심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빠르기를 측정할 건데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 누구냐? 바로 시간입니다. 여러분, 시간만큼 여러분들한테 가깝게 다가오는 스칼라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프는 모두 가로치기 시간이었잖아. 시간은 스칼라니까 마이너스가 없잖아. 고로 그래프상에서 나타날 때 2, 4분면과 3, 4분면은 무조건 없다. 알았니? 그래서 여러분들은 1, 4분면과 4, 4분면만 본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물체의 빠르기가 있어요. 정의가 뭐예요? 1초에 몇 미터 이동하였는가요? 저기. 이해 갔어요? 그래서 미터 퍼 세크를 그렇게 표현하고 1시간에 몇 킬로미터를 가느냐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저 표현력이 여러분 평균 속력 구하는데 엄청난 시간 절약을 줬어요. 예를 들어주겠지만 여기 중요한 얘기가 있네요. 순간 속력이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시점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랑 약속 시간을 잡죠? 그 시각이에요, 말 그대로. 근데 어떤 일을 한다든가 공부를 한다든가 수업을 한다든가 어떤 시각과 시각의 사이, 그 구간을 우리는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야, 시간 그러면 시각과 시간을 보통 같이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확하게는 시각이 정답입니다. 아셨어요? 어느 한 부분. 그래서 어느 한 시각의 속력을 순간 속력이라 부르고 총 시간당 총 이동한 거리가 평균 속력인데 일반적으로 평균 속력 문제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가 출발점이야. 자, 여기가 반환점입니다. 그래서 갔다가 왔어요. 이렇게 왔습니다. 자, 갈 때는 6m/s로 움직였고요. 알겠습니까? 올 때는 3m/s로 움직였어요. 평균 속력은 얼마냐고 묻는다고요. 평균 속력. 여러분, 얘들 평균 속도 물으면 뭐가 됩니까? 빵이 되죠. 평균 속도는 변이가 0이니까. 그러니까 속력을 묻는단 말이야. 간 거리, 온 거리가 똑같죠. 그래서 거두절미, 여러분 거두절미. 거리를 뒤로 놓고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얘는 초당 몇 미터 가는 애예요? 6, 얘는요? 3. 그럼 거리가 똑같으려면 몇 미터로 최소 공배수를 맞출래요? 6으로 맞추는 거예요. 간 거리 6m라면 온 거리도 몇 미터예요? 이게 이 경로랑 맞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 얘 몇 초 걸리겠어요? 1초. 얘는요? 2초. 그래서 총 몇 초당? 3초. 총 몇 미터? 12m. 그래서 4m/s가 답이에요. 알았어요? 이게 평균 속력 우리가 구했던 방법이라고 기억나요? 자, 그 다음 봐요. 이제 속도인데 물체의 운동 방향과 빠르기를 함께 나타나는 물리량이다 라고 했는데요. 실제로는 얘기가 이렇게 되죠. 저기 말로 따지면 1초에 이거죠. 요 말이 들어가는 거죠. 어디로? 방향이. 몇 미터 이동하였는가요? 이런 겁니다. 1초에 어디로 몇 미터 이동하였는가. 이게 방향이거든요. 방향. 그런데 방향이라는 걸 늘상 문제집에 보면 정해주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은 알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한쪽 방향이 플러스면 한쪽 방향은 마이너스다라고 알고 풀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 속도의 방향은 구호죠, 구호. 운동 방향.
속도의 플러스 마이너스는 운동 방향이 된다고요. 초당 어디로 이렇기 때문에. 알았니? 자, 순간속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시각에 방향과 빠르기를 나타낸 값인데 우리 얘들 미터 뭐예요? 퍼 세크죠. 그대로 그래프 한번 그려봐요. 시간과 뭐요? 위치. 그럼 이 직선 기울기가 뭐라고? 미터 퍼 세크 속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셨어요? 미터 퍼 세크가 뭐다? 속도다라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럼 평균 속도는 무엇이냐? 여러분, 저 순간 속도와 평균 속도 또한 여러분들 직선상에서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면 저렇게 순간 속도, 평균 속도가 가장 잘 나오는 유형이 뭐냐? 얘입니다. 자,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속도가 변할 겁니다. 그런데 또 이것 또한 여러분들 물리 과정에서는 정해줬어요. 일정하게요. 어떻게 해요? 일정하게. 그러면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 정지나 등속. 이 상태를 설명한 과학자가 누굽니까? 볼턴. 와! 아니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죠? MBC 방송국에 자꾸 KBS 배우 언급하는 거잖아요. 물리 시간에 화학자를 언급. 맞네. 절대 아니고 뭐지? 갈릴레오 갈릴레이죠. 이 사람이 외부의 힘이 없다면 물체는 자신의 운동을 그대로 유지한다. 무슨 법칙이에요? 운동 법칙. 본다고. 본칙 오전. 본다고. C 법칙. 시벌? 관성이죠, 관성. 기억해요? 관성은 합력이 얼마일 때? 0. 그게 정지나 등속이잖아요. 근데 얘는 속도가 변한대요. 뭘 이렇게 먹는 거에 집중을 합니까? 아니, 먹고 싶은 거 있어요? 거기 여기를. 죄송합니다. 교지됐어. 속도가 변하는 건 결과라겠죠, 제가. 뭐가 있어서, 원인은? 힘. 힘이 있으면 속도가 변합니다. 근데 어떻게 변한답니까? 일정하게. 그럼 힘도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할 거 아니에요? 돈 벌려고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뭐 지금 여기에 뭐 뜻이 있어서 공부하는 겨? 그지? 그건 아니잖아. 편하게 하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야? 네. 자, 통장이 있어. 통장이 있다고. 매달 지나면서 통장에 잔액이 늘겠지. 뭐를 받으니까? 본. 급여를 받으니까. 그러면 급여를 주는 회사는 힘을 주는 거라고, 니들한테 살 힘을. 니네 통장은 일정하게 늘어나는 거고. 통장 눈금이 바로 니네 속도라고. 또 어떤 사람은 일정하게 쓰는 놈도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힘을 반대로 받는 거지 걔는. 통장 잔고가 어떻게 되겠냐? 줄겠죠 계속. 근데 걔도 힘을 받는 거야 반대로. 인생 태클 들어간 거지. 알겠어? 다시 말해서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한다 그러면 우리는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일치한다고 얘기하고, 속도가 일정하게 감소한다 그러면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반대라고 얘기하며, 그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는 걸 가속도라고 한다고. 그래서 가속도는 결과다. 원인은 뭐다? 힘이다. 그래서 질량을 갖는 물체가 갖는 힘과 가속도 관계를 이렇게 씁니다. MV.
몇 법칙이냐? 뉴턴 제 1, 2, 1이 관성이라고. 2. 2가 중력. 야, 얘가 누구와 누구라고? 얘가 너가 힘과 가속도. 법칙이라고. 힘과 가속도. 그 다음에가 3법칙이 작용. 반작용. 이해가니? 네. 1법칙이 뭐라고? 관성. 그렇지. 야, 최소 우리나라 살면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을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옛날에 어느 중학교 과학 선생님이 내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 25번 마지막 서술형 문제를 뭘 했는지 알아? 학교 교화를 써라. 교화. 이게 뭐야? 정답률이 몇 프로 나왔을까요? 1포. 빵 퍼센트 나왔어요. 빵 퍼센트. 애들이 하나도 몰랐어요. 국화. 국화라고? 정렬. 근데 그 선생님 왈 학교 교장 선생님 이름 쓰라고 할까 생각했대요. 근데 그건 빵점 나올 것 같아갖고 교화로 바꿨대요. 교장 선생님. 애들은 관심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다시 여러분. 그렇다면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자, 시간과 위치 그래프가, 잘 봐요. 시간과 위치 그래프가 얘가 미터고 얘가 세컨데 이게 나왔다면 이거 뭐냐고요? 이동. 속도라고요. 잘 보세요. 우린 얘를 ST라고 보통 봐요. 시간을 T로 놓고 위치를 S로 놓는데 이거 스퀘어라는 말의 이니셜이거든요. 면적이란 뜻이에요. 스퀘어가. 이게 속력과 시간에서 면적이 이동거리는 데서 유래가 된 거예요. 물론 그러니까 속력과 시간 그래프가 기본 정석인데, 자, 시간과 위치 그래프에서 직선 기울기는 뭐다? 직선 기울기는 뭐다? 델타 T분의 델타 S 뭐다? 속도. 그래요. 속도입니다. 속도. 아셨습니까? 그럼 이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변하는 게 몇 참수입니까? 1. 2참수 아니에요? 왜? 네. 아, 점들의 집합이 직선이고 이런 거 하잖아, 니들. 그래, 기억. 얘들아, 우리가 미적분은 배우지 못했지만 안 배웠지 아직? 배웠어요. 학교에서. 1차가 2차로 가는 게 뭐겠냐? 그렇죠. 싹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차 그래프에 정보를 여기다 적용을 해봐야겠죠. 보세요. 요게 언제적의 속도다? 0초일 때 접선의 기울기예요. 0초라는 시각일 때 접선의 기울기. 어느 시간일 때 접선의 기울기겠죠. 이게 일정하게 증가하는 게 이차함수 등가속 운동이라고요. 그러면 평균 속도라면 두 점을 잇는 뭐다? 중점. 직선의 기울기. 두 점을 잇는 무엇이다? 직선의 기울기. 직선의 기울기다라는 거죠. 이해 갔어요? 잘 보세요. 이게 무슨 운동이라고요? 등속이잖아요. 이건 등속. 이게 등가속이고, 등속이면 잘 보세요. 시간과 속도 그래프가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등속이면 미분이야 적분이야? 미분. 그렇죠. 0차로. 그러면 잘 봅니다. 이거 몇 참수였어요, 이거? 2차요. 이거 미분하면 몇 차 나올까요? 1차 나와요. 1차. 1차가 뭐라고 했어? 이거잖아. 네. 됐죠? 그런데 우리 아까 0초일 때 속도 0으로 안 잡았잖아.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큰일 날 뻔했어요. 오. 내가 이런 순발력이야? 오. 요렇게 잡힌단 말이야. 있다고. 0초일 때 속도가 있단 말이야. 0초일 때 속도가. 그럼 봐봐요. 내가 얘를 2로 놨어요.
그럼 이 노란색이 2m/s가 될 겁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요 시간대를 잡아요. 여기를 제가 4초로 놓고 얘를 8로 놨어요. 그럼 이게 8m/s라는 얘기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이해 갔습니까? 그렇다면이에요. 여러분 0초일 때 속도가 2고 4초일 때 8이면 일정한 속도 증가율을 보인다면 평균 얼마일까요? 2하고 8 평균. 2하고 8 평균. 너 2만원 벌었고 오늘은 8만원 벌었어. 평균 얼마 벌었어? 아니 그걸 계산을 못해서. 저 하는 거였어요. 나 하는 거 몰라. 얘들아 이러한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이 운동에서의 평균은 무조건 둘의 평균값이야. 둘 더해서 2로 나눌까? 그럼 잘 봐. 얼마 나왔어 얘들아? 얼마 나왔어? 평균 5 나왔지. 그럼 이 5라는 이 속도는 정확하게 0과 4의 뭐? 반 2초의 순간속도인 거야. 이게 대수적인 관계야. 그러면 이게 얼마라고? 이게 되고. 알았니? 여기가 4초라면 잘 봐. 요걸 계속 내려서 딱 접선의 기울기에 맞추면 요때가 얼마? 2초다. 2초. 2초의 순간속도가 저거다. 이런 뜻이야. 이해 갔어요? 이거 원리를 설명해 주는 것 뿐이에요. 원리를. 알았니? 그 다음 봅니다. 잘 보세요. 이 그래프를 제가 미분해서 얘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시간을 똑같이 시간이니까 5라고 놓을게요. 속도를 10이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잘 봅니다. 요 면적이 뭐냐는 거죠. 10m/s에다가 5s를 곱하면 얼마 나와요? 50 단위는? 미터. 그래서 5초 때 얘는 50이다 이렇게 쓰는 거야. 이 면적 스퀘어가 뭐다? 얘다 이거죠. 그래서 ST라고 쓴다고. 이해했어요? VT 그래프의 면적이 무엇이다? 이동거리다. 이건 여러분 지금 상태라면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세요. 지금 상태라면. 충분히 외울 수 있고. 그럼 얘 면적이 뭐라고 했어? 지금 내가? S. 근데 얘는 사각형이 아니잖아. 이걸 이용. 평균이 얼마라고? 5요. 5. 시간은 몇이야? 4. 그래서 몇 미터? 20m. 그래서 여기가 20m. 오. 뭐가 그게 뭐라고? 예? 네, 그림이 되게 저도 예? 아니가요? 몰라. 저기 물리학은 헷갈리라고 놓은 게 아니라요. 헷갈리는 이론이 규칙적으로 나타나라고 본 거예요. 물리학이 뭔지 아십니까? 네가 입사해서 1년 동안 5천만 원을 벌었어요. 10년이 지나면 얼마큼 벌 것 같아요? 걔도 모르겠죠. 아니 5천만 원씩 번다고 친다면 10년이면 오. 그래요. 그거 계산하게끔 만들어준 게 물리예요. 예? 너가 그렇게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알려주는 게 물리라고요. 수학 아니에요? 수학 아니에요? 저기 기초학문이라는 게 있고 응용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네. 너는 모든 슈퍼에 가서도 이거 수학 아니에요? 2,300원이 선생님 아줌마 수학 잘하시는데 뭐 이럴래 계속? 응용학과 네. 기초학문은 다르죠. 혹시 엑셀 할 줄 알아요? 엑셀이요? 예. 아니요. 네. 엑셀을 보시면 자네가 수학을 왜 했는지 거기 기호에 다 나와 있어요. 엑셀이 아니에요? 초록색깔이. 예, 맞아요. 그거 모르면 취업해서 병신 소리 듣는데 네. 이제는 뭐 AI가 있으니까 이거 해줘? 자, 여러분 지금 내가 무슨 말 했냐면 이렇게 빨간색의 등가속 운동을 했더니 얘가 빨간색의 이차함수 그래프를 나타냈다는 겁니다.
이 둘이 미적 관계라고요. 그렇다면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 적분. 속도가 어떻게 돼야 돼요? 아니 줄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근데 왜 얘는 계속 올라가냐고요? 면적은 나타나니까. 그러면 여기 그래프 보이죠? 네. ST죠. 네. 제가 질문합니다. 네. 0에서 T2까지 운동 방향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운동 방향. 이게 니들이 그래프를 못 보는 거예요. 세로축이 위치잖아요. 0부터 T2까지 돌아왔냐고 안 돌아왔냐고. 중간에 안 돌아왔잖아요. 운동 방향 안 바뀌었어요. 힘의 방향은. 언제 바뀐 것 같아요? 저게 T1하고 T2 사이. 맞습니다. 이걸 보는 게 물리라고요. 이 참수 기울기가 바뀌었잖아요. 야, 맞다. 처음에는 봐요, 여러분. 이거 이 참수 기울기 0보다 커졌잖아요. 영어가 컸던 거. 수학을 잘못 배운 거예요, 이거는. 네, 0보다 작잖아요. 이거 이 참수 0보다 작은 거 아니에요? 맞죠? 네. 다시 말해서 얘는 접점 기울기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점점. 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도가 크기가 준 거라고. 그러다가 여기 이후에는 어때요? 접점 기울기가. 증가. 그래. 그러니까 봐봐요. 이 참수가 나온다는 건 속도가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줄어요, 지금 초반부에는. 그러다가 어느 시간 이후에는 이제 속도가 늘어요. 처음에는 잘 봐요. T1부터 T2까지 계속 운동 방향 플러스였어. 이해가냐? 안 변했다고. 그런데 T1과 T2 그 사이쯤까지는 힘이 마이너스였던 거야. 그래서 속도가 줄어. 그러다가 그 지점을 지나고 나니까 힘이 플러스였던 거지. 그럼 무슨 얘기냐? 1참수의 기울기는 속도라지만 2참수 기울기는 무엇이다? 힘이다. 가속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화내지 마시고. 다시 여러분, 등가속도 운동에서 평균 속도는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를 더해서 뭐로 나눈 값이다? 2로 나눈 값이고, 평균 속력 구하는 문제는 미터 퍼 세크를 풀어서 쓰면 금방 풀린다. 아셨어요?